안녕하십니까. 사주와 오행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늘 드릴 강의는 저번 주에는 소띠까지 했죠. 소띠하고 원진살이 든 띠입니다. 그래서 소띠하고 원진살이 든 띠는 말띠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축, 인, 묘, 진, 사 해서 12진법입니다. 12동물에 대한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띠를 보면 띠만 보고 지금 판단한 건데 년, 월, 일, 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월입니다. 태어난 달. 나는 몇 월생이냐 그래요. 대개 자기가 태어난 달에서는 저항력이 강합니다. 나는 겨울생이야 그러면 겨울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추위에는 강하죠. 더위는 잘 못 견디는 반면에 그리고 나는 음력으로 여름 체질인데 여름에 태어났는데 그러면 5, 6월생들 여름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겨울에 약하고요. 원래 자기가 태어난 달에는 그 달에 맞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달에 강한 거고 그 달에 낀 띠에 따라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띠를 보면 소띠나 또는 음력 12월을 보면 음력 12월도 소와 같은 기질입니다. 왜? 소달이니까. 그래서 12월을 소가 난 달 그럽니다. 그 다음에 5월은 뭐냐? 이 말 5는 음력 5월입니다. 그래서 음력 5월생도 소와 같은 기질이 있죠. 성질이 좀 급합니다. 말띠들. 말이 사는 집을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말이 사는 집이 뭐냐고 물어보면 외양간인지 마구간인지 뭡니까? 마구간이죠. 소가 사는 집은요. 외양간입니다. 그러니까 소와 말이 사는 집은 붙여놓으면 소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보고 겉궁합이라고 그러죠. 띠로 보는 걸.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기질을 보면 얘는 흑토 기질입니다. 소는. 그리고 말은 불화예요. 불화들의 이 기질은 불들은요. 한 곳에 뭉쳐두면 갇혀두면 터져버립니다. 말띠들의 성격상 띠를 보고 직업을 찾는다면 활동적인 직업이 어울리죠. 바쁩니다. 그리고 불체질이라서 대개 쇠, 금과 관련이 있는 직업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러죠. 팔다리가 길고 허리대가 길면 말 아니면 호랭이 띠입니다. 그래서 이런 띠들은 많은 활동을 하며 사회적으로 자기를 많이 드러내는 직업을 갖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키가 크고 날씬하고 쇠금을 다룬다. 그러면 경찰, 간호과, 그리고 스튜어디스학과 이런 쪽이 어울리죠. 그러니까 여군을 가더라도 기갑부대 이런 쪽으로 가면 훨씬 자기 적성을 살릴 수 있단 말이죠. 항공도 좋고요. 소들은 대개 사업가 체질이 많습니다. 단 학자하지 말라겠죠. 성품이 성실하기 때문에 남을 이렇게 좀 빈말하기가 싫어합니다. 그리고 말이 좀 없는 편이고 든든합니다. 친구를 사귀더라도 이 소띠를 사귀면 배신할 우려는 없겠죠.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그럽니다. 그리고 이 연애하실 때 음력 5월생의 여자를 만나는 걸 조금 고려하십시오. 물론 편견인데 눈물이 많고 애정 결핍이 좀 많은 게 이 말띠들의 성격입니다. 음력 5월에도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에 대한 또는 여자에 대한 집착이 강한 타입들이죠. 음력 5월생들이. 그러니까 성질대로 안 되면 눈물로 호소합니다.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는 여자의 눈물은 하나의 좀 애처롭게 보이기도 하고 안쓰럽게 보이기도 하는데 결혼하고 난 후에 여자의 눈물은 질색입니다. 남자들이. 그러니까 결혼하실 분들은 결혼하고 나서 눈물을 보이지 않는 게 낫죠. 남자를 오히려 내 편으로 만들려면 눈물보다 좋은 게 약간의 투정입니다. 그리고 웃으세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자, 이 말띠들의 자기 성품을 알으셨으면 나는 성질을 좀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유롭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띠들은 자기가 직접 장사를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 사업장에 가셔서 하는 직업을 갖는 게 좋아요. 사업하면 잘못하면 안 됩니다. 이 말띠들. 보통으로 해서는 왜? 성격이 급해요. 이 말띠들은 얻어먹을 복도 못 얻어먹습니다. 왜? 성질이 급한 탓에 스스로가 빨리 서두르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말띠들은 자기 성격을 가능한 한 죽일 것. 단 어디 가서 키우냐면 관공직, 경찰 또는 군인 이런 직업을 가졌을 때는 씩씩하게 나가도 좋습니다. 내가 그랬죠. 장 담글 때 어떤 동물이 들어있는 날 담근다겠죠? 말날입니다. 왜? 외벽의 방어를 막는 것처럼 장에 우거지가 끼면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말날 담그는 이유는 그 우거지 끼지 않도록 우환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음식에도. 그러니까 음식에도 소중함을 담은 거죠. 어르신들이.
이 말했잖아요. 먹는 것 갖고 장난하지 말라고.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참 중요한 거라 어른들이 장을 담그는데도 신경을 썼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넘어갑니다. 호랑이띠로. 호랑이 그러면 산중의 왕이죠. 이 호랑이띠들은 나무 밑에서 일을 못합니다. 또 공통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이나 호랑이는 나무 밑에서 일을 잘 못합니다. 특히 말들. 놀고 먹자가 강한 띠가 말띠, 그 다음에 쥐띠, 원숭이띠. 예, 이런 띠들이 약간 놀자풍이죠. 그리고 백수끼가 많은 타입입니다. 그냥 뚜렷한 직업이 없으면 약간 놀고 먹자판이 말띠, 쥐띠, 원숭이띠 뭐 다양하겠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황을 많이 하는 띠가 개띠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띠가 개띠입니다. 그래서 개들 여름날 보십시오. 턱 깨고 딱 지금 집 앞에서 엎드려 갖고 있는 거 보십시오. 뭔 골똘하게 생각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띠들이 상념에 많이 젖어 있고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호랑이 띠는 산중의 왕입니다. 그런데 띠들 중에도 있어요. 이상하게 연애할 때는 좋았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가 문제죠. 특히 자녀를 낳고 난 뒤에가 진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변합니다. 자녀의 운에 따라 부모의 운도 바뀔 수 있고 자녀의 어떻게 낳느냐에 따라서 엄마 아빠의 운명도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랑이 띠들의 공통점은 내 자녀 남편과 별로 큰 그렇게 화목함이 없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약간 독립적이죠. 근데 남을 관리를 잘해줍니다. 특히 어른들 또는 내가 사랑해야 될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되면 일단 사업을 하시더라도 큰 사업을 하셔야 되고 요즘 21세기에는 복지를 하는 게 딱 어울리는 타입이죠. 자기 사업. 왜? 많은 호랑이들이 다 산중의 왕이니까 다 자기 아래에 있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은 나무 밑에 있기가 좀 힘들면서 이 나무 밑에 있더라도 중역급이죠. 바로 사장 다음이나 원장 다음으로 자기 일을 해야 되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원래 유명한 고승들 중이나 신부님들 사주 중에서는 이 호랭이가 연속 3마리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주 그러면 4개의 연, 월, 일, 신데 이 중에 2개나 3개가 연속 호랑이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호랑이들은 묘하게 고독수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있는데 자녀도 내 가까이 두면 자녀들이 못 커요. 역할을 못합니다. 왜? 너무 간섭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호랑이띠들 여자다 그러면 멀리 두는 게 좋겠구나. 심지어 배우자까지도 말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큰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고용해서 쓰는 그런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잘 됩니다. 그리고 이 호랑이가 세잖아요. 여자 사주로서는 센 사주죠. 남자는 이런 사주가 뭐냐? 큰 학식이 있는 선비 아니면 학자가 되어서 남을 가르치는 일이 어울립니다. 호랑이띠들이 또 좋아하는 게 예술적입니다. 호랑이의 가죽 보십시오. 멋있죠? 그것처럼 이 호랑이는 멋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쪽이나 남을 가르치는 일 아니면 군대에 있더라도 대장격이죠. 남을 호령해야 되니까요. 그 정도로 좀 셉니다. 좋은 점은 관리를 잘해요. 조그만 것도 끝까지 배려해주고 관리해줍니다. 단 좋은 점은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호랑이한테 가서 아이고 호랑이님 저 잘못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하면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아는 분. 자, 그게 좋은 점이죠. 그게 아랫사람을 포용하는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도자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그래서 유명한 중들 중에는 호랑이가 사주 4개 중에 2개나 3개가 호랑이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이 호랑이가 2마리 들은 분을 봤어요. 대단해요. 그래서 자기가 타고난 이 체질은 버리지 못하는 것이구나 해줍니다. 이게 사주를 보고 단순한 점이 아니라 내 체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과한 점과 부족한 점을 서로 절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사주를 설명해 드리는 것이지 내년에 내 운세는 풀릴 것이냐 돈을 많이 벌 것이냐 그걸 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점쟁이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뭐대로 부족을 줍니까? 그 종이 한 장에 운명이 걸렸다면 부족으로 방에 도배하고 말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나를 알자는 것이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불텐이라 그랬어요. 다 이겨냅니다. 견디어내란 말이죠. 참는 게 공부 아니겠어요? 참는 거. 순간순간 다가오는 졸음과 맞서 싸우면서 나를 이겨야 되는 게 진짜 승리 아니겠어요? 이게 말이죠. 세상의 모든 적은 이길 수 있으나 가장 이기기 힘든 적이 내 안에 든 나라는 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적과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청춘 시절에 얼마나 많은 고뇌였습니까?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라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 왔어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근데 이 호랑이띠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이 호랑이는 되게 야행성입니다. 야행성이란 말은 밤에 돌아다니죠. 그래서 되게 해시부터 발동합니다. 해시라면 언제냐? 자정이 12시죠. 자정이 12시니까 해시면 9시부터 11시까지가 해시겠네요. 그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 다음날 여기가 자시입니다. 이게 해시부터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자정부터 자축, 인시까지 되게 놀죠. 근데 묘하게 새벽 4시에 우는 놈이 있습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 중에 가장 부지런한 동물을 찾아라 그러면 뭐일 것 같아요? 예, 새입니다. 새. 새처럼 부지런한 동물이 없죠. 이게 이 호랑이하고 상극인 동물이 바로 닭입니다. 왜? 아침을 알리는 동물이거든요. 꼬끼요 하고 울립니다. 그러면 호랑이가 부지런히 먹이 찾아 돌아다니다가 아침 왔구나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쩌요? 부지런히 동물을 잡다가도 굴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침잠을 취해야 될 때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분위기를 못 맞춘다는 말이죠. 때로는. 왜? 게을릅니다. 자기가 배고프지 않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동물이에요. 호랑이가. 그리고 가족들 간에 호랑이나 음력 1월이 들어있으면 호랑이하고 영락없이 비슷한 행위입니다. 뭐냐?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자고 나갑니다. 근데 호랑이나 호랑이 1월달에 태어난 아이들은 제일 늦게 나와요. 왜? 옷을 입니라고. 그리고 묘하게 지 방에다가는 별의별 걸 다 어지러 놓습니다. 심지어 속옷도 어디다 처박아 놓고 양말도 어디다 처박아 놓고 어머니가 찾기 힘들죠. 근데 나갈 때는 깨끗하게 나가요. 거의 기생 오래비 수준이죠. 깨끗하게 나가고 되게 좀 미남 미녀들이 많습니다. 허리띠가 길고 몸매가 좋아서 약간 폼으로서는 슈퍼모델감이 많습니다. 우리 방송국의 편집국장님과 비슷한 외모입니다. 너무 멋지고 호남형들이 많죠. 근데 자기는 깨끗하게 오거나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의 돼지굴이죠. 이게 이 호랑이의 기질입니다. 호랑이가 삼킨 동물이 닭입니다. 이 닭은 뭐냐? 기질이 참 독특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보냐면 무당들이 굿할 때 제물로 바치는 게 뭡니까? 예, 맞습니다. 닭입니다. 그럼 닭을 왜 썼을까요? 오리도 있는데 다른 동물도 있는데 왜 닭을 썼을까? 그러죠. 첫 번째, 싸다. 두 번째, 쉽게 구할 수 있다죠. 그래서 옛날부터 혹시 기독교에서 흘러내려온 건데요. 죄를 지었을 때 대속하는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대속물. 그게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한 겁니다. 대신 마찬가지로 무당들은 구술할 때 이 닭에다가 옛날에는 칼을 찔렀어요. 그래갖고 닭을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칼을 빼가지고 그 피 묻은 칼을 소위 구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뿌립니다. 왜? 이 피가 너의 죄를 대속한다는 의미로서. 그래서 묘하게 대속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닭은 영험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닭띠 음력 8월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대개 닭띠들이 신앙적인 일을 하면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적인 일이란 게 뭐냐? 안 좋은 쪽으로 말하면 약간 무당 쪽이고 좋은 쪽으로 말하면 교회나 성당을 말합니다. 신앙적인 것. 그리고 대개 미인형들이 많습니다. 닭띠에는. 그리고 끼도 많고 해외로 나갈 운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 닭띠들은 예능 쪽에 발달되어 있다. 호랭이띠도 그러고요. 그래서 이 닭띠를 잘 키우면 역마기운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말도 역마기운 들어있고 이 닭도 그렇습니다. 닭의 성품은 약간 온화하죠. 근데 처음 해봤을 때는 공과 사가 확실히 나서 사적으로는 잘 인정이 있으나 공적인 일이 딱 접했을 때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전혀 안 봐주죠. 공과 사가 확실히 나서 약간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머? 사적으로 만났을 때는 쟤 니 건 내 거 없더니 웬일이야? 라고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약간 욕도 얻어먹을 때가 있죠. 그게 닭이에요. 근데 닭은 특히 여자분 닭띠들 알아두세요. 연애할 때 남자가 불쌍해 보이면 좋겠어요? 귀여워 보이면 좋겠어요? 여자분들한테는 특히 중요한 겁니다. 결혼하기 전 사귀다가도 저 남자 했을 때 귀엽게 보이는 남자는 결혼해도 귀여워요. 하지만 불쌍하게 보이는 남자가 되면 그건 동정에 사로잡힌 사랑이니까 절대 결혼하지 마십시오. 동정에 사로잡혀서 결혼하게 되면 둘 다 벽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그런 결혼을 못 올라갑니까? 그래서 흔히 닭띠들한테 그런 경우가 많다. 동정에 의한 결혼. 특히 그건 호랭이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흔히 팔자 세다고 그러죠. 왜? 남편까지 벌어먹이가 살리니까. 그래서 동정에 사로잡힌 사랑은 하지 말아라. 서로 남자가 특히 귀여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어머니들 보십시오. 자기 아들들 키울 때 오메 내 새끼 귀여워서 죽겠네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귀여운 남자랑 살아야 돼요. 그리고 멋있게 보이는 남자와 그래야 되죠. 특히 여자분들 결혼할 때 절대 외모 보지 마세요. 가능하면 절 봐서도 그러지만 가능하면 뭘 보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존중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끝까지 갑니다. 근데 너무 비주얼에 치우쳐다 보면 어째요? 늙어서도 사랑하실랍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마음을 사랑해야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호랭이띠들 닭띠를 만나면 조금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참모진을 만나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나의 참모진을 구성할 때 나와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보고 없는 걸 넣어주는 것도 이름이죠. 그래서 장명법이 나온 겁니다. 이름을 지을 때 나는 목체질이라 누구하고 맞을까? 이 목체질은 화체질이나 수체질을 만나야죠. 왜? 나무가 물 먹고 사는 것처럼 봄볕이 있어야 싹이 들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체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목이라는 체질이 내가 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하나의 조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모진을 마련할 때는 특히 나와 맞는 사람. 숭자가 무슨 숭자냐? 이게 숭상할 숭자입니다. 그리고 비우자고요. 혹시 이 방송을 듣는 학생들 중에 이승우라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옛날 숭이중학교 다녔고요. 개인적인 겁니다만 근데 이름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너 이름 누가 지어주셨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대요. 할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시냐? 그랬더니 마을에서 서당을 하셨던 훈장님이셨대요. 한학을 좀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손자 이름을 왜 숭우라고 지었는가 했더니 물 한 방울이 없어요. 목화 토금수 중에 묘하죠. 물이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숭상할 숭 비우자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게 부를 때 숭우야 그래요. 이게 숭우야 그러니까 꼭 물고기 숭어 생각나죠. 바로 그래요. 비를 숭상한다. 즉 물이라는 말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자연적인 물입니다. 빗물이. 순환의 법칙에 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비예요. 이게 숭우야 그러면 숭어야 하는 것처럼 풍요로움이죠. 그래서 꿈도 물이 많은 곳에서 수용하는 꿈을 꾸면 부자 되는 꿈입니다. 그럴 때는 로또를 사셔요. 좋은 꿈이니까. 자, 이름을 지을 때도 이렇게 씁니다. 이게 호랭이띠는 안 맞는 띠가 닭띠다. 그래서 이 둘을 원진살을 한다. 즉 호랭이띠가 음력 8월 즉 닭달에 태어났다. 그러면 결혼도 늦게 할 것. 사업도 조금 30살 가까이 좌우된가 26이나 7은 넘어서 진행할 것. 결혼도 늦게 사업도 늦게 자기 하는 일도 늦게. 근데 그 늦게까지 뭘 하냐?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래 나의 때는 아직 아니야. 좀 더 참고 기다리며 나를 닦자. 그게 나를 아는 일입니다. 무조건 때가 아닌데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자는 거죠. 때를 아는 자, 때를 기다리는 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알고 있는 자는 조용히 있습니다. 이게 말 있죠. 잔잔한 물은 깊이 흐릅니다. 촐랑대는 물이 소리가 많은 물결이 실개천 물이죠. 이게 벌써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알자고 이 시간을 마련한 것이니까 듣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